오늘 알려드릴 영양제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드시면 좋은 영양제입니다. 이 영양제가 왜 좋은지, 언제 먹으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근거를 갖고 있고 제가 진료실에서 추천하는 이유는 뭔지, 저는 어떻게 먹는지 모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양제는 비타민 D입니다. 저는 환자분께서 정말 단 하나의 영양제만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꼭 추천드리는 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C도 아니고 D? 진짜 의아하시죠? 이 비타민 D는 한국인의 10명 중 9명에서 부족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관절과 뼈 건강에 의학적으로 유일하게 효능이 입증된 성분입니다. 시중에서 사서 드실 수 있는 비타민 D 영양제도 있지만 비타민 D 혈액 수치가 많이 낮으신 분들의 경우 저도 진료실에서 직접 처방을 해서 복용 지도를 합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보스웰리아, 강황, MSM 같은 것도 관절과 뼈 건강에 효능이 입증되어 있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유일하게 비타민 D만 효능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저는 통증의학 전문의입니다. 평소 관절과 뼈 건강이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진료실에서 혹시 챙겨 드시는 영양제가 있냐고 여쭤보면은 이 비타민 D는 안 드시고 앞서 말씀드린 다른 영양제 위주로 챙겨 드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다른 관절 영양제들과 달리 비타민 D는 관절 건강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된 유일한 성분이고 진료실에서 처방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D는 왜 중요할까요? 비타민 D는 칼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과 같이 인체 내에서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과 비슷한 비타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흡수된 칼슘은 뼈로 가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에도 필수적입니다. 칼슘 흡수가 원활해지는 건 근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무슨 근육일까요? 하체 근육, 심장 근육입니다. 칼슘은 심장의 수축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염증을 줄여주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효능을 가진 성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10명 중 9명이나 비타민 D 결핍 상태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햇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휴양지에서 한국인을 찾는 대표적인 방법이 래시가드를 입은 사람을 찾는 거죠. 비타민 D가 자연 합성되려면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강한 햇빛에 피부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제 피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햇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외 휴양지를 가더라도 래시가드는 절대 입지 않고 햇빛에 몸을 노출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햇빛을 받아 피부에서 자연 합성된 비타민 D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영양제로 복용하는 것보다 자연 합성된 비타민 D는 혈액에서 2배 이상 오래 지속됩니다. 두 번째로 햇빛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인체에서 필요한 양 이상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광욕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비타민 D가 혈액 속에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인은 유전적으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일조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평소 햇빛을 즐기더라도 충분한 비타민 D가 생성되기 어렵습니다. 비타민 D 수치는 20에서 30 나노그램 per ml가 보통 수준, 30에서 40 나노그램 per ml가 최적 수준으로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평소 일광욕을 자주 하고 비타민 D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2년 전에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비타민 D 수치가 27이 나왔습니다. 비타민 D를 영양제 없이 햇빛으로만 충분한 양으로 자연 합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따르면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하루 2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단 선크림 없이 반팔 반바지를 입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햇빛을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영양제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비타민 C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D 또한 영양제로 복용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용해 줘야 합니다. 비타민 D는 D2, D3 두 종류가 있어요. D2의 경우 식물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체내 활성도가 낮고 D3의 경우 동물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체내 활성도가 높습니다. D3 선택해주면 됩니다. 최근 D3가 식물성으로도 나와서 비건이신 분들은 D3 식물성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용량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1일 섭취량의 상한선은 4,000 IU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평소 환자분들의 생활습관,
평소 야외 활동은 많은지, 햇빛에 노출될 일이 많은지, 또는 집에서만 주로 생활을 하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 용량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고 햇빛을 충분히 보시는 분이라면 하루 1000IU, 평소 실내 활동만 좋아하시고 피부가 타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하루 2000IU를 추천드립니다. 매일 2000IU씩 3달을 드시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20만큼 올라가게 되는데요. 평소 햇빛을 싫어해서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20 이하이신 분들도 2000IU를 3달 동안 꾸준히 드시면 최적 수치인 30에서 40선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의 평소 햇빛 노출 정도를 어느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근처 병원에 방문하셔서 피검사를 통해 비타민 D 수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피검사 결과에 따라 1000IU 또는 2000IU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비타민 D는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비타민 D는 지용성으로 하루 중 식사 후에 한번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접 환자분들께 비타민 D 처방을 드려보면 아침 식후나 저녁 식후에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고 배가 아프다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위장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D를 복용했을 때 아침 식후나 저녁 식후에 먹으면 속이 쓰린 증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점심 식후에 1000IU 먹고 있고 제 환자분들께는 점심 식후에 드시라고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식후 언제 먹어도 속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편하신 시간대에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꼭 확인해 주세요. 현재 드시고 계시는 약이나 영양제 안에 비타민 D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영양제와 약에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최대 용량인 4000IU를 넘으면 안 되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건강에 좋은 햇빛 너무 피하지만 마시고 일광욕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먹는 비타민 D로 부족분을 전부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햇빛에 노출되어서 건강한 자연적으로 생체 합성한 그 질 좋은 비타민 D도 채워주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